연립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2차 부등식, 요 타이틀에서 이미 뭐 어떤 식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등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연립2차 부등식이라는 건 연립부등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그 연립부등식을 우리는 연립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각의 부등식을 해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그 연립되어진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의 공통으로 만족되는 영역, 즉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개념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연습했던 부등식 똑같이 풀고요. 그리고 연립한다는 거, 즉 공통인 걸 구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에서 모든 부등식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계산해서 해를 구하라는 것보다는 역으로 해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해의 범위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의 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뭐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구한다던가,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가 주어졌을 때 부등식을 작성하는 반대로의 요런 접근에 대해서는 대표예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요번 강의는 개념 강의는 뭐 딱히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게 없어서 바로 대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35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각각의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보이네요. 그죠?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리고 밑에 식은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3하고 2, 그리고 5하고 1,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5, 2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우리가 범위를 써주면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클 때 그리고 최고 차이의 개수는 양수일 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 였죠. 그죠? 그래서 x는 5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은 x는 3분의 5보다 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의 부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그쵸? 수직선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범위를 우리가 자, 5보다 큰 거니까 요쪽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거니까 요렇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5보다 큰 부분은 자, 3분의 5는 5보다는 작겠죠. 그쵸? 요렇게 3분의 5보다 요렇게 클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또 여기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보다 이렇게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과 주황색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식 자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이 요 1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큽니다. 자, 첫 번째 식 일단 인수분해가 보여집니다. 먼저 4하고 1 그리고 3하고 1이죠. 그리고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 4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밑에 식은 3하고 1, 그리고 1하고 2,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요렇게 0보다 크다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2를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적어보면요. 자,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죠? 그럼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사이로 갖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에서는 크네요. 0보다. 그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즉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라고 요렇게 두 개의 영역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공통 부분을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동그라미 팍 칠해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1을 포함하는 요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2보다 크다니까 저 2는 1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칠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부등식의 해의 공통인 부분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공통인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공통인 해는 바로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 범위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지워주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2x 플러스 5보다 x제곱은 큽니다. 하지만 너는 8 플러스 7x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착착착 연달아서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식, 이 식은 실제로는 붙어있는 두 개끼리의 연립부등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2x 플러스 5는 x제곱보다 작다. 그리고 x제곱은 8 플러스 7x보다 작다 하고 요렇게 두 개로 우리가 연립으로 표현을 바꿔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얘네들 전부 다 싹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게 되면요.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이 식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0보다 크다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얘네들 전부 다 싹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 요렇게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식이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자,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근만, 이 식을 방정식으로 갖는 두 근만 알게 되면 지금 부등식이 크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근을 그냥 바로 구합니다. 그럼 요런 식을 2차 식이 방정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x값은, 자, 근의 공식 중에 짝수 공식을 대입하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값 이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까지 계산해주면 6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부등식의 범위는요, 큰 근보다 크고, 즉 1 플러스 루트 6보다 크고, 또는 작은 근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자, 요렇게 그냥 바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아이에 대해서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가 되니까요, 만족하는 x값은 사이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다. 요렇게 두 개의 영역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어디가 공통부분인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1 플러스 루트 6 포함하지 않으면서 요렇게 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작은 요 범위에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큰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그냥 얼핏 봐도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가 바로 두 번째 부등식의 해의 범위죠. 그럼 공통으로 만족되어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 부분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주어진 공통 부분의 x값은요 1 플러스 루트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요렇게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네요. 절대값 x-1이 3보다 작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자 요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우리가 x값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 자 부등식을 포함했을 때 요렇게 어떤 특수한 상수보다 작다 크다 라고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x-1은 자, 이 절대값이 3보다 작기 위해서는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하고 3보다 작다. 요 사이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 전부 싹 다 1씩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일단 이항을 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요렇게 2분의 아이고 이항을 시켰는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지고요. 당연히 분수의 계산은 우리가 정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와 같다와 동일하니까 인수분해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2, 1, 3, 1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므로 너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2x-3 그리고 x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식의 x값의 범위는 큰 거보다 크고 당연히 여기서 등호는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x는 작은 것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우리가 두 개의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수직선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마이너스 2와 4 사이가 첫 번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3입니다. 당연히 2분의 3은 여기 위치할 거고요. 여기 요 2분의 3을 포함하죠. 동그라미 3개 딱 칠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여기 있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x값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두 개의 영역에서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적을 때도 두 개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도 7을 안 해줬어요. 이런 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또는 어디입니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모두 얘기해줘야 연립부등식의 해를 바르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 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이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고서요. 그 부등식에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 우리가 부등식을 갖고는 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해를 요렇게 정확하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이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줘 라는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우리 연립부등식의 유형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하거냐. 일단 첫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 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3 그리고 x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주어진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거는 바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식을 유심히 보니까 이 식도 여전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2, x-a 하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a 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0이 되는 x 값은 2고요. 0이 되는 x 값은 a라는 거를 알지만 요 a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의 근을 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a 값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a가 2보다 클 때 그때는 이 식의 근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요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이번에 2일 땐 그때는 이 식이 x-2의 완전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완전제곱 식이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0밖에 해당되는 범위가 없죠. 그래서 x는 그냥 2가 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a가 2보다 작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x값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식이 a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런 형태와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두 개의 이 해가 공통으로 만족이 되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게끔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수직선으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수직선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식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완벽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요 표현을 해줄 건데,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요렇게 만족이 될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자, 첫 번째 1번, 그 다음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2보다 크거나, 즉 오른쪽, 2를 기준으로 오른쪽입니다. 그쵸? 근데 2를 기준으로, 자, 2는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2를 반드시 포함한 등호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지금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즉 이 범위는 무조건 해를 갖게 될 건데 실제로 2를 기준으로 2보다 큰 영역의 해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진 몇 번째 식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 식입니까? 바로 세 번째. 요런 형태가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2보다 이렇게 작고요. a보다 커야 할 건데 얘네들을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영역을 통째로 해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a라는 건 마이너스 1하고 2, 요걸 지금 통째로 갖고 있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러므로 a는 어디 위치에 와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요렇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위치에 오면은 이런 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a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 수 있을까? a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a라고 빙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실수 a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선생님이 이 친구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 친구의 실질적인 위치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a라는 거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해를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누구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냐? 경계값을 고려한다 라고 요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경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작을 땐 상관없는데 경계점, 즉 A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요 그림이요. 요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요 지금 A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겹쳐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정말로 그때도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그런 해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가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은 여전히 포함이 되지 않죠. 왜? 이 파란색에서 마이너스 1은 여전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빨간색에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란색에서 이미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런 해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A 값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가 요 A 값의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런 어떤 실수값의 범위를 고려할 때는 경계 지점이 되어도 되는지, 경계 지점의 값이 되면 안 되는지 꼭 요거는 따로 챙겨서 생각하는 거 잊지 않도록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자, 3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이 허근을 갖고 2차 방정식, 자, 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 요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전부 싹 다 실근 갖는다, 허근 갖는다, 누구로 얘기하는 겁니까? 판별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3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은 0이 이제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의 판별식, 자, 4분의 d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b''가 2k가 됩니다. b''의 제곱이니까 2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값 3이고요. c는 3이 되어서 너는 4k 제곱 마이너스 9죠. 얘네들 허근을 갖기 위해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수분해가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완전 뭡니까 이거? 합차 공식이죠. 그쵸?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k 값의 범위를 사이값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다. 요렇게 얘기가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에 대해서 실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 d가 자, b의 제곱, 즉 k 제곱 마이너스 4, a 값은 1이고요. c 값은 k가 됩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로 묶어주면 k의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요걸 만족하는 k 값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니까요. 4보다 크거나 같고, 자, 또는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공통으로 만족하는 k 값을 우리는 원하니까요. 수직선상에서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4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통으로 만족되는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통 부분, 즉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수가 있습니다. x-1, 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단골 문제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챙겨야 되는 성질 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세 수 x-1, x 플러스 1이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변들의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1은 두 변 x-1과 x의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그냥 삼각형도 아니고 그냥 둔각입니다. 둔각. 그럼 둔각을 만족시키려면 자, 피타고라스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부등식이죠. 가장 긴 변의 길이의 크기가 즉 x 플러스 1의 길이의 제곱의 값이 그쵸? 나머지 두 변의 x-1과 x의 제곱의 합보다 크면 우리는 둔각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조건, 결정 조건이고요. 이 친구는 둔각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둔각 삼각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 계산이죠. 그죠? 자, 얘네들 우변으로 x를 넘겨주면 이렇게 x만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의 부등식 완성이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2x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크다니까 이번에는 x를 우변으로 싹 다 몰아줄까요? 자, 그러면 얘들 x 제곱 마이너스 4x 1은 지워지니까요. 이렇게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요. 사이값이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두 개의 부등식 x는 0과 4 사이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는 요 범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